녹화해놓게. 알았지? 그러니까 문득문득 졸면 보라고, 복습할 때. 그리고 복습용으로도 봐야 돼. 기억 안 나면. 알겠지? 그렇다고 졸라는 얘기 아니야. 녹화해놓을 테니까 지금 자? 그럼 말도 안 되지. 때려서라도 깨울 거야. 근데 복습용으로 얼른 쓰세요. 그럼 처음 듣는 거 다 기억 못 하잖아, 우리. 자, 그럼 용언의 구조 꼭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간 어미, 변화하는 부분, 변화하지 않는 부분. 그럼 어미가 이제 변화하면서 조금 더 세분화돼요. 어떤 어미와 어떤 어미로 나뉘냐면 선, 어, 말, 어미와 말, 어미로. 선, 어, 말, 어미, 말, 어미. 그럼 자, 어말어미라는 의미는 뭐니? 어미이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어? 어말의 의미가 있대. 어말의 뜻은 뭐니? 단어의 말 끝에. 단어의 끝에 쓰이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하고요. 그 어말어미의 앞에. 어말어미 앞에 쓰인 것을 우리는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자, 이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됨. 선어말어미 빼도 말이 돼야 돼요. 왜? 어말어미 때문에. 그리고 선어말어미에서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하냐면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높임의 기능. 높임 선어말어미 시. 그치? 그리고 시제 표현. get. 그럼 선어말어미를 구별하는 방법은 뺐을 때 말이 돼도 선어말어미. 기억나니 다? 어말어미를 이제 더 나눠줘야 됩니다. 어말어미가 세분화되거든요. 기능이.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은 종결어미가 있고요. 종결시켜주지 않으면은 연결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예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전성어미가 있어요. 성질 전환을 해주는 전성어미. 다시, 자, 종결어미라는 건 뭐라고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럼 끝내줄 때 뭐뭐한다 라고 평서형으로 끝내줄 수 있고요. 의문형으로 끝내줄 수 있고요. 감탄형으로 끝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청유로도 끝내줄 수 있고 명령으로도 끝내줄 수 있고. 잠깐 그럼 여기까지 쓰고 여러분들 한번 예시를 쭉쭉쭉쭉 우리 혹시 연습장 다 있니? 없으면은 A4 용지 좀 줄게. 그냥 막 써봐. 막 쓰는 연습장으로.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한 거보다 쓰셔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연습장도 미안해요. 옆에다가 써보세요. 자, 높임에 이 표현이 들어가게끔 높임에 선어말어미가 들어가게끔 한번 써볼래? 아무 단어나 거기다가 백지에다가 높임에 선어말어미가 들어가게끔 여러분들 단어 하나만 써보세요. 뭐가 있니?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들어가면 되는데 시가 들어가게끔 하나 써볼래? 뭐 있을까? 예시, 예문. 시가 들어가게끔. 선어말어미 시가 들어가게끔 하나. 뭐 있어? 기억 안 나? 그냥 시만 넣어봐. 보시다. 그럼 시를 뺐을 때 말이 돼? 보다. 말 되네. 그치? 하시다. 시를 빼도 말이 되죠?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법 개념을 이렇게 체계를 잡고 나서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예문을 만들지 못하면은요 반쪽짜리야. 자, 시제 표현도 한번 해볼까? 시제 표현 들어갈 거면 여러분들 선어말어미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간적 느낌이 들게. 무슨 예시? 한번 얘기해보자. 뭐 쓸 수 있겠니? 그럼 보다로 한번 해볼까? 과거 느낌이 들게.
아따. 현재 느낌이 들게. 현재 느낌이 들게. 기본형은 뭐야? 보다. 현재 느낌이 들게. 지금 본다.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어디가 달라졌어? 없었는데 이게 생겼지. 그럼 얘도 뭐라고요? 선어말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 는이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은인지 는인지는 나중에 판별하면 되는 거고. 미래는 보겠다. 자, 이렇게 적으면서 아, 이게 시대를 나타내 주는 거구나. 그럼 여기 종결어미 5개도 한번 해보세요. 형서, 의문, 감탄, 청유, 명령, 보다를 가지고 빨리 써봐. 형서, 의문, 감탄, 청유, 명령. 저도 쓸게요. 여기다가. 형성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지. 보다. 보니? 보는구나. 보자. 보아라. 항상 활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활용됐구나. 보다의 기본형에서 어미 활용됐구나. 어미 활용됐구나. 활용됐구나. 봐주겠니? 응? 봐주겠니? 응, 맞아. 그것도 의문형이지. 보아주겠니? 봐주겠니? 근데 그때는 그냥 활용되지는 않고요. 보다와 주다가 합쳐진 거예요. 보아주다. 그래서 그때는 어미 활용으로 보진 않고요. 그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걸로 봐요. 그거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주다라는 의미도 원래 있잖아. 보아주다. 보다와 주다가 합쳐진 거잖아요. 자, 연결어미 갑시다. 그럼 연결어미가 3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대등하게 연결,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하나 더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한번 써볼까?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그러면 자,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야 돼? 용어과 용어요. 그럼 보다를 가지고 가다랑 연결해볼까? 보고 가다. 연결해주고 있죠? 종속적은 뒤에 쏙하고 뭔가 딸라가야 되는데 이 보고 가도 사실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되네. 먹고 가다라고 해야 되겠다. 이때는 먹고 가다. 먹다와 가다가 일단 합쳐진 거니까. 종속적으로는 먹으러 가다. 그럼 이때 요 을어가 연결어미라는 거죠. 자, 보조적이란 건 큰 의미가 없이 결합하는 거예요. 아까도 뭐뭐 하주다, 어주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자, 이 용어는 보다와 싶다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결합된 거예요? 고. 이때 고는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큰 의미 없이. 그럼 다시 이제 개념을 또 쭉 그려주면은, 자, 이제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설명을 다시 할게요. 성질을,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건데, 원래 이 용어는 그러면 어디에 쓰이냐면은 서술하는 성질에 쓰여요. 그래서 서술하는 자리인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데, 요 전성어미가 쓰이면은 다른 성분이 돼요. 그래서 전성어미가 3가지로 또 나뉘죠.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이렇게 전성어미가 3가지로 나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전성어미가 쓰였을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는 이 자리는 관형어로 바뀌어요. 여기 너무 중요해요. 뒤에 문장의 짜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면요, 얘는 부사어로 바뀌어요.
자, 지금 이제 부사, 관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는 문장 성분이라는 얘기고 다시 설명할 거예요. 명사형 전성 어미는 명사어라는 게 없지? 그래서 얘는 누구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결정돼요. 격조사에 따라서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관형어인지 부사어인지는 명사형 전성어미에 따라서 그 뒤에 붙는 조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전성어미 찾을 때 명사형 전성어미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록.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던. 이라고 하는 전성어미는 어디에 쓰인다고? 어말어미 마지막에 쓰이면서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적어볼까?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 들어가게끔 여러분들 예문 한 번만 써보세요. 명사형 전성어미 혹은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도록 한번 써보세요. 실제 써봐야 돼요. 기로 활용시키면서 이게 도록을 쓰면서 을던을 쓰면서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여기다가 내가 밥을 먹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쏙 넣어볼까? 어미 활용시켜서 다를 뭐로 바꿔서 기로. 그러면은 내가 동일하니까 생략, 그치? 생략. 그럼 나는 밥을 먹기를 좋아한다. 을이 아니고 르로 써야 되겠죠? 이때는 좋아한다. 이럴 때 어미 활용이 어디가 된 거예요? 다가 기로. 그러면서 무슨 자리에 쓰인 거니? 뒤에 조사를 보라고 했어? 어떤 조사?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 이렇게 따라오면서 조사가 그래서 목적격 조사 그리고 어미 활용은 기로 됐구나. 자, 그러면은 요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특징은 자, 서술어가 변화하기 때문에 서술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서술성이 유지가 되는 게 큰 포인트예요. 서술성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서술성이란 건 뭐예요? 동사와 형용사의 느낌. 이 느낌이 유지가 돼요. 자, 밥을 먹는데 먹는 느낌 그대로 유지되지? 그치? 나중에 요거 우리 접두사 접미사 할 때 그것 때문에 꼭 요 서술성이 유지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사형 전성어미도 한번 써볼래? 걔도 한번 해볼까? 꽃이 피다, 꽃이 예쁘다와 꽃이 피었다. 자, 꽃이 어떻게 피니? 예쁘게 피었다. 이러면은 어디가 활용돼요? 어미 활용 다가 개로 되면서 누구를 꾸며줘요? 피었다. 요렇게 어미 활용시키면 되겠지. 한번 써봐야 돼, 쓰면서. 그럼 관형사형 어미로 한번 해볼까? 어떤 꽃? 예쁜 꽃. 그럼 예쁜 꽃 할 때 어간은 어디였어요? 예쁘까지가 어간. 예쁘까지가 어간. 그럼 어미는 누구였어요? 니은. 이렇게 꾸며주는 어미. 그럼 이 니은도 어미로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용언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려야 돼요. 이거 시간대마다 계속 그릴 거고 복습하셔야 돼요. 이건 복습 내용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이번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활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서 활용이란 말 뭐라고? 뒤에 어미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선어말 어미도 넣었다가 어말 어미도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바꿔가면서
어떤 문법적 기능? 평서, 의문, 감탄 이런 기능도 하고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대등적으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종속적으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또 명사처럼 썼다가 부사처럼 썼다가 관용사처럼 쓰는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언 그리고 활용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럼 용언의 구조 하나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품사에서 우리가 다른 품사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용언의 구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고 프린트 보니까 어미의 활용, 어미의 사용이라고 벌써 제목 딱 박혀 있더만, 그치? 그럼 어미의 사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 어미에 대해서 문법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품사 구분할 때는 품사 구분에서 용언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동사용사에서 이 어미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라는 이름 하나만 설명할게요. 형용사는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뭐 명사수식 하잖아. 그거는 하는 일이잖아. 명사수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로 따지면요, 상태, 성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다. 성질과 상태 나타내주면 다 형용사 처리해 주시면 돼요. 예쁘다, 성질, 예쁜 성질이지. 맑다, 맑은 성질이지. 그치? 그래서 형용사 성질과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꼭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서 자, 단어의 짜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품사 구분과는 좀 별도로 여기가 중요한 게 형태소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 형태소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이번에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우리가 형태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형태소. 자, 그러면 형태소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리하자. 형태소는 뜻만 있으면 돼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예요. 뜻이 있으면 걔는 그냥 형태소예요. 이건 그냥 뜻이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돼. 자, 근데 그때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이고 세세한 뜻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의미해요. 1번 구체적인 뜻, 두 번째 문법적 뜻. 자, 여기서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문법적 뜻을 나타내느냐. 그럼 문법적 뜻이라는 건 문법적 의미가 있다는 거지. 아까 그런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는 어미 활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 이 문법과 연결돼서 어미 활용을 여기다 끌고 와야 돼. 어미가 활용되면서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 줄 수 있었었죠. 그쵸?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어미도 형태소다. 그럼 어미는 혼자 존재할 수 있니? 아니지. 어간도 형태소다. 비 오는구나. 자, 어간과 어미는 그럼 무슨 뜻일까? 어간은 자다, 먹다, 보다, 자, 먹, 보 이런 단어에 실질적인 뭔가 의미가 있는 거고, 구체적 의미가 있는 거고, 어미는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문법적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미를 우리는 하나의 형태소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형태소라는 거는 선어말 어미도 형태소, 어말 어미도 형태소. 그렇죠?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어말 어미가 쓰이면 형태소 몇 개예요? 2개. 근데 얘네들은 항상 어간에 따라서 붙어야 되잖아. 그럼 이러면은 형태소 3개. 한 단어 안에 형태소 3개. 예를 들어 볼까? 먹겠다. 용언의 어간 어미 구분해 보자. 먹, 간, 겟, 선, 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 어말 어미에서도 종결 어미가 되죠. 이러면 형태소 몇 개라고요? 다 의미가 3개 있는 거야. eat, 냠냠냠냠 의미 있지. get, 시제 표현 선어말 어미 문법적 의미 있지. 다 종결해주는 어말 어미 문법적 의미 나타내주죠. 형태소 3개예요. 일반적인 단어는 뭘까? 우리 이제 겨울이 오네. 겨울. 이거는 형태소 몇 개니? 겨와 울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윈터의 느낌이 없어지지? 그럼 얘는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래서 형태소가 몇 개냐라는 거는요. 사실 용언에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용언에 어간, 어미 구별해주면 그게 형태소에 대한 구분이에요. 왜? 어미도 의미, 뜻을 나타내 주니까. 자, 그래서 요 어미도 우리는 형태소로 바라봐줘야 된다. 근데 이런 형태소를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문법 형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간처럼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다,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밑에 형태소에 대한 구분이 나오죠.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여기에 문법 형태소라는 거. 자립이냐 의존이냐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립은 혼자 쓰는 형태소. 겨울 형태소 한 개인데 혼자 써도 되죠. 의존, 먹겠다는 얘네들 다 따로 쓸 수 없지. 먹만 쓸 수 없고 갯만 쓸 수 없고 다도 쓸 수 없지. 그럼 얘네들은 다 의존 형태소죠. 자, 여기서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거 얘기했던 어미, 용언의 어미. 그럼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 이렇게 형태소의 차이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품사에서는 조사가 형식 형태소예요. 얘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사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조사는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 왜냐면 관계성을 나타내줘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줘서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다, 너가 나를 사랑하다. 조사만 바꾸면은 완전히 관계가 바뀌죠. 문법적 관계가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 더 중요한 거 접사라는 개념이에요. 접사. 요 접사가 1학기 때 이히리기 우구추 이거 기억나니 다? 그런 느낌이야.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돼. 자, 그럼 접사는 무엇인지 이제 형태소 관점에서 조금만 더 찾으러 갑시다. 접사. 뒤에 이 접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 요게 다 필요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좀 복습에 대한 느낌으로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접사란 무엇이냐? 여기 뜻을 더하거나 뜻을 더해줘요. 1번 뜻을 더해주는 느낌. 그리고 요 의미를 제한한다.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켜줘요. 접사가 붙으면요.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켜줘요. 그리고 3번 품사도 변화도 가능해요. 품사 변화도 가능해요. 매번 품사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얘가 붙으면 품사도 변화해요. 네 번째 혼자 쓰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을 더해줄 수 있는 느낌. 자, 맨손이에요. 이때 맨은 어떤 느낌이니? 그냥 손과 맨손은 같니? 다르니? 다르지. 어떤 의미에 달라? 손은 핸드지만 맨손은 어떤 손이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손이라는 의미가 더해지죠. 그럼 이 부분은 자, 아직 접사인지 몰라. 왜? 품사 변화했니? 손, 맨손. 품사 변화는 안 일어났지. 그런데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지. 그러면 얘는 접사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로 맨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과 맨손은 서로 다른 단어예요. 품사는 동일하지만.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품사 변화하는지도 한번 볼까? 자, 낮다. 기온이 낮다. 이 낮다는 그러면은 품사는 뭘까? 기온이 낮은 상태야. 기온이 낮은 상태. 형용사예요. 자, 여기에 낮추다. 이 추가 들어가면서 활용일까? 활용일까? 얘를 빼도 사실 말이 돼. 낮다. 근데 의미가 달라지죠. 어떤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뭔가 낮추게끔 하는 거예요.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품사가 바뀌어요. 누구로? 동사로. 자, 품사가 다르다라는 건 얘네들은 서로 다른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낮다도 있고 낮추다도 실려 있어요. 다른 의미로. 추는 혼자 쓰일 수 없으니까 얘는 접사.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거야. 이히, 리기, 우구, 추 할 때 이것은 어떤 접사의 개념이었다. 그리고 낮추는 거, 기온을 낮추다라고 하는 무엇을 시키는 거니까 얘는 사동 접사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접사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용언의 어간 어미 구조 그리고 형태소는 무엇인지 거기에 접사가 무엇인지 그렇게 많이 안 나갔어. 자, 이 접사를 왜 얘기했냐면은 자, 여기선 중요합니다. 음기 구분. 자, 요 음기 구분이 필요한데 아까 요 음기는 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었다고. 명사형 전성어미일 수도 있고 명사를 만들어주는 파생 접사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하나의 어미니까 얘는 용언이고 명사로 파생된 거니까 얘는 명사예요. 전혀 달라요, 품사가. 근데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용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슨 성이 있다고? 서술성이 유지가 되느냐? 명사는 서술어로 못 쓰지? 서술성이 없느냐? 요거 구분해 줘야 돼. 서술성. 예문을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때 기 두 번 나오네. 그럼 앞의 기와 뒤의 기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기인지 구분해 봅시다. 나는 달리기를 달리기가 힘들다. 자, 뭐만 따져주라고요? running, run이라는 서술성의 의미가 1번의 달리기에 있나 2번의 달리기에 있나? 그치, 뭔가 뛴다라는 느낌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동사의 느낌이자 명사형 전성어미의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조사가 붙었으니까 명사형 전성어미. 자, 앞에 그럼 달리기는요. 이미 이거는 running이라고 하는 명사죠. 그럼 얘는 달리다의 근을 기라고 하는 접사가 더해져서 명사가 된 거예요. 달리라는 원래 동사였던 친구를 딱 띄어서 뒤에 기를 딱 붙여주니까 명사로 품사 변화가 된 거예요. 어미 활용은요, 전성어미는요, 품사 변화 절대 안 일어나요. 품사 변화 안 일어나요. 그런데 명사 파생 접사는요, 품사 변화 일어나요. 요거 구분해야 된다고요. 말장난인데 조금만 더 해볼까? 꿈을 꾸기를 좋아한다. 자, 이때 꾸다. 누가 명사형 전성어미니? 전성어미 꾸기. 그치, 요 기가 꿈을 꾸다. 꾸기로 어미 활용됐고 꿈을 꾸다 뭔가 상상하고 이렇게 꾸는 느낌 서술성이 있고 품사 변화 안 일어나고 자 꿈이라는 단어도 어디에서 온 거야? 꿈을 꾸다 플러스 명사형 전성어미 요렇게 미음만 결합된 거죠. 그럼 이때는 꿈 명사가 됐죠? 그래서 얘는 접사가 되는 거예요. 자,
자, 이런 느낌으로 요 접사와 명사형 전성어미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 계속 이제 고3 때까지 여러분들 발목 잡을 수도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좀 구분해 놓으면서 연습해 주는 게 좋지. 이게 사실 그 문법 과정으로 보면 기초, 기본, 심화라고 봤을 때 심화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문제들이 그런 영역에 많이 나왔어. 학교에서 준 프린트가.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물론 기초, 기본도 많지만 요 심화까지도 너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접사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거 꼭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그래서 요 접사가 어떤 느낌으로도 있냐면은 여기 뭐 옆에다가 그냥 쓸게요. 파생 접사가 나와요. 파생 접사는 새로운 단어 만들어주는 파생어를 생성해주는 접사. 그래서 이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 일어나요. 어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간과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 본래의 의미가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파생어가 결합되면서 접사가 붙어지면서 파생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품사를 변화시킬 때는 무슨 파생접사, 무슨 파생접사 또는 의미를 우리가 뭐 피동의 의미를 더해줄 때는 피동 파생접사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뭐 예시를 들면 명사 파생접사 좀 전에 봤지. 그럼 이 말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 부사 파생접사도 있어. 그리고 피동 파생접사. 피동 접사라고도 하죠, 보통. 그리고 사동 접사. 피동형을 만들어주는, 사동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접사. 이 접사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접사의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단어에서 형태소 구분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접사는 나중에 누구랑 헷갈리냐면은 선어말어미랑 헷갈려요. 또 자, 선어말어미는 아까 얘기했었죠. 빼도 말이 되고요. 활용형이에요. 활용형이에요. 근데 이 접사는 접사가 붙는 순간 얘는 어간에 쓰여요. 어간에 있어요. in the 어간. 활용시켜 보면 알아. 그래서 얘는 용언에서는 어간이 들어가. 한번 해볼까? 아까 낫다를 내가 낮추다로 활용시켰지. 파생시켰지. 그럼 낮추다를 가지고 활용해 볼래?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과 어미잖아. 자, 낮추다 활용해보자. 어떻게 낮추고, 낮추자, 낮추었다. 자, 여기까지가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요 접사가 붙은 위치까지가 어간이에요. 선어말 어미는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어말음인지 아닌지는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기본형을 활용시켜봐야 돼, 무조건. 낮추다가 기본형이었을 거고 활용시켜보니까 낮추고, 낮추자, 낮추었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변하는 부분까지가 어미,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낮추가 안 변하네. 그래서 선어말음이 엇을 꼭 찾아주면 된다. 어근 접사의 개념. 그러면 어근 접사로 보면은 낮다의 이 낫이 어근이에요. 로우한 느낌. 거기에 접사를 붙여주는 거죠. 이때는 사동 접사지. 사동 접사를 붙여서 어근 낫에다가 접사, 사동 접사 추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어줬구나. 자, 그러면 요 다도 사실 뭐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요 다는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는 따로 처리를 안 해요. 얘는 파생 접사가 아니라 굴절 접사라고 해요. 얘도 접사의 개념이긴 하거든. 굴절 접사라고 해서 굴절이란 거는 변화한다. 아까 우리 무슨 개념? 활용하는 개념. 그래서 활용하는 접사야 라고 해서 그냥 어미라고 처리하면 끝나요. 어미예요만 얘기하면 돼요. 사실 얘는 굴절 접사라고 조금 더 그 접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굳이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뭐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접사가 뭔지만 알 수 있으면 된다. 특히 어떤 접사? 파생 접사들.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접사들. 의미를 바꿔주는 접사들. 자, 그런 접사들에 대한 개념 형태소에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태소 다시 보면은 실질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 다 형태소고, 심지어 아까 우리 요 니은 하나도 형태소였잖아. 그치? 예쁜 꽃 할 때 요 니은 하나도 어디 있었냐? 아까 쓴 것 같은데. 요 니은 하나도 형태소라고 보는 거예요. 활용됐는지 안 되는지 먼저 따져주고, 그게 문법적 의미 있는 어미 부분이라면 다 형태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근과 접사에 대한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그 어미 활용시키고 그런 형태소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자, 밑에 이제 합성어 뒤에 가서 이제 합성어는 무엇이고 파생어는 무엇이냐, 요것도 나중에 같이 문제 풀면서 할 건데 옆에다가 써놓을게. 어근끼리 결합한 거, 어근 플러스 어근.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는 거. 그거를 합성 파생이라는 개념으로. 파생이라는 단어는 뭐니? 뭔가 그 갈래로 생겨나다라는 거야. 파자가 너 어느 파에 속했냐? 그 파예요. 어느 갈래에 속했냐? 생자는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너는 어느 갈래에서 만들어졌니? 그래서 이 접사가 어떤 큰 갈래를 만들어요. 아까 맨이라는 접사 볼까? 맨손, 맨발, 맨몸 이렇게 맨의 갈래들을 만들 수 있지. 그치? 개도 뒤에 쓰이는 개도 이때 개는 어떤 명사화 시켜준다. 지우개, 마개, 깔개, 깔다, 막다, 지우다. 이런 친구들이 개를 만나면은 명사화 되면서 개의 파를 이루게 되죠. 그게 파생이에요. 어근 같은 경우는 실제 의미가 있는 친구들. 눈과 물이 결합되면 뭐가 돼? 눈물. 이건 파가 안 이루어지지. 그냥 눈과 물의 결합인 거지. 꽃과 잎의 결합, 꽃잎. 여기도 한번 볼까? 향기롭다? 향기롭다 분석 한번 해볼래? 뭐와 뭐의 결합이니? 향기 플러스 롭다. 그럼 향기는 원래 품사가 뭘까? 향기가 좋네? 명사지. 근데 이 명사를 뒤에 롭다가 붙으면서 뭐가 됐어? 아우 향기로워. 향기롭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품사가 뭐가 됐어? 이 꽃의 그렇지, 상태. 어떤 향기가 나는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형용사로 바뀌었죠. 그러네. 그럼 명사였던 향기에다가 이 롭다를 접사를 결합하니까 형용사가 됐네. 그럼 얘는 접사. 파생 접사 맞고 형용사 파생 접사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형용사 파생 접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롭다는 이런 개념. 그래서 접사에 대해서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단어를 분석할 때 접사의 개념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이 합성어 파생어는 나중에 단어의 짜임할 때 한 번 더 다시 들여다 볼 거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뒤에 싫은 이유는 다 나중에 보긴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문장 성분. 문장 성분까지만 우리 오늘 정리하고 다음 주에 그 문장의 짜임하면서 문법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다 배웠던 거예요. 이 문장의 짜임 같은 경우는 특히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녹양중 있니? 녹양중? 녹양중은 2학기 때 배웠어. 중3 2학기 때. 경민중? 경민은 1학기 때 배웠어. 어디 나왔지? 의여중? 경민여중도 2학기 때 배웠지. 자, 그래서 이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7가지 문장 성분을 꼭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무슨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자리. 문장에서 이 자리, 이 부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는 자리. 성분이란 말은 그냥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하나의 문장을, 전체적인 문장을 쭉 보면은, 자, 요 부분은 무슨 자리야? 요 부분은 무슨 자리니? 이 부분은 무슨 자리니?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땡땡어라고 써요. 그럼 땡땡어로 쓸 수 있는 거 우리 다 써볼까? 기억나는 거? 무슨 어가 있니? 주어 있고, 서술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뭐 보어가 있고 부사어가 있고 관용 관형어가 있고 독립어가 있고. 자, 그러면 무슨 자리인지 한번 볼까? 주어 자리는 무슨 자리야? 주인공의 자리, 주체의 자리, 문장에서의 주인공 자리라고. 서술어는요, 서술이란 말이 뭐니? 술술술술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성질이나 상태를 술자가 풀어서 이야기하다예요. 그래서 술술술술 풀어서 주는, 설명하는 자리. 목적어는 목적 대상이 되는 자리. 보어는요, 보충해 주는 자리. 그치? 보충해 주는 자리에.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영어에서도 I am 완벽해? I am. 그럼 여기를 무슨 자리라고 해? 여기 보어 자리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쓰이기도 하고 명사가 쓰이기도 하고. 요 보어 자리에 뭐가 쓰이느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부사어는 무슨 자리일까? 부사의 역할을 하는 자리. 그럼 이제 부사의 역할도 우린 좀 알아야 돼. 관형의 뜻은 뭘까?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요것도 그치 명사수식 하는 자리. 요 두 개의 어원을 오늘 좀 공부하고 끝낼게. 금방 끝날 거예요. 독립어는 독립적인 자리. 자, 그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관형어와 부사어는 어디서 우리가 공부할 거냐? 제일 앞으로 잠깐만 가자. 우리 품사 구분할 때. 품사 구분할 때 요 두 친구 관형사와 부사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요 의미만 우리가 잡아주면 품사에서도 의미 잡고 문장 성분에서도 의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관형사와 부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수식언의 기능을 해요. 자, 기능이네. 어떤 기능? 수식해주는 기능. 수식은 꾸며주는 기능. 자,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식언이라고 붙였고, 그럼 관형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고 부사는 누구를 꾸며주는지 그 이름의 의미를 알면 되지. 관형이란 단어는 체언 수식이에요. 체언 수식해주는 관형사. 관형의 어원 잠깐만 설명할게요. 옛날에 갓을 쓴 것을 우리는 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갓을 씌워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 이거 조선시대 단어거든. 그러면 요 관을 벗으면, 갓을 벗으면 이게 갓이거든요. 갓을 벗으면은 조선시대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그치? 상투를 쓴 사람. 자, 있어 보이니? 없어 보이니? 없어 보이지? 근데 갓을 씌워주니까 있어 보이지? 그래, 수식해준다고. 누구를? 체언을. 자, 체언을 수식해주는 거예요. 끝. 그럼 관용의 뜻은 뭐라고? 체언수식. 관형사는 체언수식해주는 품사. 그럼 관형어는 체언수식해주는 문장 성분, 문장의 자리. 이해됐네? 아까 관형사용 전성어미는 어미네. 전성어미인데 누구를 수식해주는 거? 체언수식해주는 전성어미. 오케이, 그렇게 잡으면 되잖아. 자, 부사의 단어, 요 부자가 2인자예요. 사장, 부사장, 회장, 부회장 할 때. 자, 2인자 부자인데 어디에서의 2인자일까? 수식원에서의 2인자. 1인자는 관형사, 2인자는 부사. 그래서 2인자 하는 일 많다라고 잡아주세요. 하는 일 많다. 어떤 하는 일? 수식이잖아. 일단 수식을 해야 돼. 수식인데 하는 일이 많어. 누굴 수식해줘? 용언 수식. 또 부사 수식. 또 관형사 수식. 또 문장 전체 수식. 자, 용언 수식 한번 해볼까? 먹다. 어떻게 먹어요? 잘 먹다. 부사 수식 해볼까? 이 부사 잘을 수식해볼까? 아주 잘 먹자. 아주 먹다, 아주 잘 먹다. 이렇게 수식되지? 관형사 수식해볼까? 새, 차. 관형사네요. 차를 수식해주니까 아주 새 차. 아주 차 안 되잖아. 그치? 아주 새는 꾸며줄 수 있잖아. 문장 전체는요. 먹다. 먹어라. 아, 먹었니? 밥 먹었니? 설마. 밥 먹었니? 역시. 밥 먹었구나. 자, 이렇게 앞에 붙으면서 문장의 아예 태도를 바꿔버리죠. 이런 것들이 다 문장 전체 수식해주는 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사로 이렇게 다 하는 일 많은 애로 넣어주지 않았다면은
용언 수식해주는 품사 따로, 부사 수식해주는 품사 따로, 관형사 수식해주는 품사 따로, 문장 전체 수식해주는 품사 따로 다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 품사가 너무 많아지지?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맛이 안 나겠지? 여러분들을 위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하는 일 많은 부사로 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사는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우기보다 우리는 부사를 찾아내는 역할이 필요하고, 자 여기선 품사에서 부사였고요. 아까 다시 넘어가서 문장 성분에서의 부사어는, 자 문장 성분에서의 이 부사어는, 자 부사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면 될 것 같아요. 뒤로 쭉 넘어가서 부사어만 볼게요. 자 이 부사어는 그래서 하는 일 많은 자리예요. 밑에 몇 페이지냐면 46페이지로 나왔네. 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수식은 기본적으로 해요. 문장 전체도 꾸며줘요. 이거는 수식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부사의 역할 그대로 가져야 되지만, 하는 일 많은 자리로서 여기에서 부사어를 우린 꼭 정리하고 갑시다. 요거는 쓰셔야 돼요. 부사어가 어떤 대상의 느낌이 드는 자리도 부사어 자리예요. 공간의 느낌이 드는 자리도 부사어 자리예요. 도구의 느낌이 들어도 그건 부사어 자리예요. 수단과 방법 할 때. 그래서 비교 대상이냐, 수여 대상이냐, 공동의 대상이냐, 함께하는 대상이냐. 장소는, 공간은 시간적 공간이냐, 혹은 장소의 느낌이냐, 혹은 지향점의 공간이냐. 수단은 도구라던가 혹은 방법의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자리들은요 다 부사어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인 조사는 다 무슨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예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까? 누구와 다르다 와 과, 누구에게 주다 에게, 누구와 만나다 와 과. 자 여러분들 시험이 12월에 있죠? 에.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죠? 에서. 끝나면 집으로 갈 거죠? 으로. 펜으로, 말로, 으로 라고 하는 이런 조사들을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외우기에는 조금 많고, 이런 느낌이 들 때 하는 일이 많은 자리로서 대상의 느낌, 공간의 느낌, 수단의 느낌, 여기까지만 할 거야. 요거까지 여러분들 꼭 복습해 보셔야 돼. 이게 개념이란 말이야. 이 개념이 없으면은 문장 성분 아무리 공부해도 흔들릴 거고, 나중에 문장이 짜이면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이란 거는 무슨 일을 하는 자리다. 그래서 주어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 목적 대상의 자리, 보어의 자리는 보충해주는 자리. 근데 부사어와 관형어는 관형의 뜻은 뭐라고요? 체언 수식. 근데 체언 수식이 아닌 부사는요, 하는 일이 많아서 수식해지기도 하지만,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런 일을 하면은 다 부사어 자리라고. 그래서 무슨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주셔야 뒤에 나오는 문장의 짜임, 그리고 문법 요소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메인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용언의 어간 어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직접적으로 문제화 됐으니까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근데 다음 주에 나오는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가 오늘 한 요 문장 성분과 그리고 형태소,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또 걔네들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 그걸 또 이제 편집해서 다시 또 드릴게.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